I'd make our allies, forgetting about the enemies you can't talk to so easily, I'd make our allies pay their fair share. We're a debtor nation, and yet we let Japan come in and dump everything right into our markets and everything. It's not free trade. If you ever go to Japan right now and try to sell something, forget about it, Oprah. Just forget about it. It's almost impossible. They don't have laws against it. They just make it impossible. They come over here, they sell their cars, their VCRs, they knock the hell out of our companies, and yet they're not paying. We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sell their oil. Why aren't they paying us 25% of what they're making? It's a joke. 트럼프의 철학은 지난 40년간 일관돼 왔습니다. 그리고 미 유권자들이 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질서 아래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고 미국은 세계의 소비자로 전락했습니다.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과 막대한 국가 부채만이 남았죠. The election itself, I think, boiled down to one fundamental question. Which candidate would be able to present themselves as the candidate of change? Because people wanted change. They were not happy with the way things were going. Donald Trump won that argument. Kamala Harris was not able, for various reasons, successfully to present herself as the agent of change. 트럼프라는 인물이 시대를 바꾼 게 아닙니다. 시대적 흐름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죠. 미국에겐 변화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관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필요성과 정책의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가 실제로 어떤 효과와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질문인 관세를 누가 부담했느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출업자가 미국에 지불한 관세만큼 물건 가격을 인상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민이 관세를 낸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수출업자의 이익은 같지만 미국민이 물건을 비싸게 샀으니까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중국이 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담의 대부분은 사실상 미국의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외국 수출업자의 비중은 제한적이었죠. 방법론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중국이 관세를 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주류 연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는 사실상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감수한 대가로 과연 무역 수지는 개선됐을까요? 데이터는 모순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934억 달러로 약 32%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상품 무역 적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산 수입이 줄어든 빈자리를 베트남과 대만 등 제3국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국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같은 기간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입도 동반 상승했죠. 그러니까 관세는 무역을 재배치했을 뿐 줄이진 못한 겁니다. 관세의 부담을 수출국에 전가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입품을 대체할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이 있어야 수출업체는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산 제품 경쟁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도 감소하게 되겠죠. 트럼프 역시 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핵심은 리쇼어링입니다. 세계 최대 수입 시장이라는 지위를 레버리지로 삼아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리쇼어링은 관세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리쇼어링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물론 공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리쇼어링의 최종 성패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성공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는 했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노동 비용은 중국의 4-5배, 베트남의 10배 수준이고 생산 생태계, 이 공급망 자체가 없습니다. 공장을 지어도 부품을 조달할 공급망과 일할 숙련공이 부족하죠. 여기에 더해 리쇼어링 성공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현재 이 관세가 5년 후에도 지속될지 당장 내년에 유효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4개월간 관세율은 수십 차례 변경됐고 올해 2월에는 대법원이 위헌 판결까지 내렸죠. 기업은 확실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전미 제조업협회 조사에서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무역 불확실성을 최대 우려로 꼽았고 리셔링 이니셔티브도 정책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 위험에 있다고 밝혔죠. 이러한 이유들로 리셔링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촉발한 세계 무역의 구조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짜여있던 무역과 동맹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역전쟁의 주요 표적이었던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 타격은 단 0.2%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이미 157개국의 상위 3대 교역국이었고 1대1로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 경로를 구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리스크가 이미 상당 부분 분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보복 관세와 함께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의 공급망 약점을 정주준했죠. 관세 초기 시장 폭락에 따른 여론과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혼란이 겹치면서 미국은 결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30% 감소했지만 아세안,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로 수출을 돌리며 총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반대로 관세에 취약했던 국가는 오히려 동맹국이었습니다. Unjustified, unwarranted, and in our judgment, misguided. Our old relationship of steadily deepening integ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over. Well, this is a tragedy. It is also the new reality. 이렇게 세계 무역이 급변하자 동맹국들은 수출 전략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6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FTA를 대규모로 가속화하며 수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유럽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아세안, 글로벌 사우스를 겨냥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서고 있죠. 물론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는 동맹국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을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이러한 수출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트럼프 관세가 동맹국에 강제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관세의 성패가 아니라 이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세계의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유지하면서 대안을 확보하는 구조로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바램과는 다르게 그 대안은 베트남, 인도 등의 제3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변화된 공급망은 필연적으로 생산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죠. 만일 관세가 철회되더라도 이 방향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관세의 성패와 무관하게 세상의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